현재 상황은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국민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지역, 출신, 종교,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며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의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정부가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추가적 전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방역당국과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지자체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동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방역 조치를 적시 협의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의 수시 영상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파악,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어제까지 국공립병원 등을 소개하여 약 1,200여 개의 감염병 병상을 확보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각 지자체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을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초부터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비말 또는 접촉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과 방문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공간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장과 직원, 방문객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부분에 특히 유념하셔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특별 입국 절차는 2월 12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입국 절차입니다. 현재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6개국과 지역에 적용되고 있으며 2월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과 항만 12만 4,504명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3월 15일 0시부터는 말씀드린 데와 같이 유럽 지역 5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별 입국 대상자는 기내에서 자가진단 앱 설치를 안내받아 입국 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앱을 설치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되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건강상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985건의 유증상자를 보건소에 통보하여 능동감시 및 진단검사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직까지 확진한 바는 없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공적 구매 물품 중에서 의료진들에게 들어가는 걸 1순위로 잡고 우선 할당을 시키는 강제 할당 방식을 채택해서 100만 장 정도를 강제로 할당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100만 장을 가지고 공급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료 현장의 마스크가 좀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현재 한 144만 장까지 지금 확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계속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는 한 180만 장까지 지금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스크는 의료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단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단체들이 다시 의료기관들에게 재배분하는 형식으로 공급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마스크 물량이 아마 충분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사실은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일선 현장에서 마스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보다도 마스크를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D는 사실은 거의
한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걸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공급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현재 공급이나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좀 다소 마찰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분까지 레벨 D를 입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큰 원칙상에서는 확진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의료진과 확진 환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이 빈도가 높은 간접 의료인들까지 레벨 D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레벨 D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호구라고 인식들이 있어서 레벨 D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공급해달라는 요청들은 있어서 그 부분들은 계속 좀 조정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레벨 D 보호구는 벗을 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벗으면 오히려 밑에 있는 등급보다도 감염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사람들이 쓰는 보호구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관련 감염내과 학회나 이런 데서는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그보다 낮은 등급의 보호구가 본인들 안전을 위해서도 유용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기준으로 좀 맞추고 있는데 현장 상황상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레벨 D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서 다소 마찰이 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별 재난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구나 경북의 이제 청도, 경상 같은 경우는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일단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 격리자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지원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보료 감면이라든지 전기료 통신요금 이런 이제 감면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취해질 수가 있고 더 추가적인 어떤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어떤 검토 지원 대상 규모가 정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나누어서 그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인 이제 지자체는 이제 경기, 이제 수원 등 이제 47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이런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이 된 지자체는 피해액이 이제 105억 원 이상이면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력 지수에 따라 피해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기준을 넘으면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확진자 수들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지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나서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국민들한테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할 때 코로나19는 좀 더 빨리 안정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